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편집 메뉴 도구 중에 목차 메뉴, 컨텐트라고 되어 있는 목차 메뉴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이 목차 메뉴는 말 그대로 목차 용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 내에서 각각의 페이지별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이 목차 메뉴 도구에 대해서 습득을 하시고 나면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이미지를 활용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목차 메뉴 어떻게 추가하면 될까요? 벌써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테고,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마우스로 이 블럭 위에 가져가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고요. 클릭을 해보시면 좌측에 이렇게 도구 메뉴가 나옵니다. 그리고 쇼케이스 헤더 부분 했고요. 이번 시간에 목차 메뉴를 할 예정인데, 이 목차 메뉴는 템플릿을 이렇게 쭉 내려보면 다 무료로 제공되는 템플릿들이고요. 눈으로만 봐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템플릿들이 있죠. 제가 여기에서 홈페이지 제작하고 만들어 보다 보니까 다 유용하고 많이 활용을 하지만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목차 메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기능도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각각의 메뉴들마다 다 동일하게 똑같은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뉴 도구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다 클릭을 해보시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서 클릭해보시면 여러가지 형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목차 메뉴긴 하지만 이런 형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의 메인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인트로 페이지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밑으로 더 내려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제 홈페이지 인트로 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도 있고요. 사용하기를 클릭을 하면 블럭이 추가되고, 추가된 블럭을 편집할 때는 항상 제일 먼저 마우스로 각각의 이미지들을 올려보는 거예요. 올려보고 여기서 이미지를 바로 바꿀 수 있고요. 링크 버튼이 있다 보니까 링크 기능을 통해서 어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하거나 내부 페이지로 페이지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체인지 버튼은 이 이미지 버튼은 각각의 이미지들마다 따로따로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설정 버튼에 들어가셔서 바꾸셔도 되고요. 이런 경우 이미지 변경은 일단 여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변경이 가능하겠죠. 사용하기. 전부는 아니고 두 개만 일단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만 변경을 하고요. 다른 이미지로 변경이 됐고요. 이미지는 변경이 됐는데 사이즈 변경되는 것을 보여드리려면 모두 변경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미지 4개를 모두 변경했고요. 텍스트는 조금 있다 하고, 이미지가 변경됐으면 링크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고요. 링크 없으면 기본이고, URL 직접 입력은 외부 사이트로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게끔 하는 것이고, 메뉴 링크는 이 홈페이지 내부의 어떤 특정한 페이지로 연결되게끔 하는 거겠죠. 선택을 하셨으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미지 변경과 이제 링크 기능을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설정 버튼에서 좌우 여백 사용, 그 다음에 이 여백은 이 블럭에 대한 여백이 되겠죠. 이 윗부분이 10픽셀 정도 여백이 지금 있는 거고요. 밑에 부분은 이 텍스트 끝부분부터 아래까지 20픽셀의 여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백은 여기서 조절해 주시면 되고, 배경도 마찬가지로 투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배경의 색상을 이 블럭에 대한 배경이 되겠죠. 네, 블럭에 대한 배경의 색상을 변경하거나 색상 대신 이미지를 추가해서 이 배경에다 넣으면 될 텐데, 자, 이미지를 추가한다는 것은 현재 여기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백사이드에 또 이미지가 들어가면 시선이 분산되고 이 이미지들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미지 활용은 조금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고, 물론 여기서도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 색상이라고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 여기에 나오는 게 선들이 있을 경우 선 색상은 삭제를 하거나 변경을 할 수는 없고요. 그 상태에서 선은 색상만 변경이 가능한데, 선 색상이 모두 같은 회색인데 예를 들어서 붉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누르면 색상이 회색에서 붉은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색상을 변경할 수 있고요. 만약에 선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 선이 들어가 있는 이 박스 공간만큼은 삭제가 안 되고 흰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 배경의 색상과 동일한 흰색으로 바꾸면 선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겠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니까 새로운 버튼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미지들마다 다 있고요. 변경은 각각의 이미지들마다 따로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정렬 버튼이죠. 이미지에 대한 정렬 버튼. 레프트, 라이트, 센터인데 여기 보면 움직임이 없어요. 왜 움직임이 없냐면 이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딱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전체 공간이 모두 이미지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이즈가 틀려서 이미지가 요만큼만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만큼은 공백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정렬 버튼을 통해서 이미지를 어느 한쪽으로 정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센터가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정렬을 하고 싶으면 이 버튼을 클릭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옆에 있는 버튼들 있죠? 이 화살표 2개 아래 위로 되어 있는 거. 이 버튼은 오리지널, 그다음에 오토. 이 1920과 800은 오토예요. 오토인데 일단 오리지널을 클릭을 했더니 처음에 동일하게 있던 이미지와 지금 이 이미지가 사이즈가 틀려요. 그렇죠? 이 이미지는 이 부분인데 조금 더 올라와서 여기에 있습니다. 1920은 1920 픽셀로 자동으로 맞춰진다는 거고요. 800도 마찬가지로 오토로 800 사이즈로 맞춰진다는 것인데, 여기부터는 오토가 아니에요. 만약에 딱 올렸을 때 전부 다 오리지널로 해놨을 때 이미지들이 다 다르다, 사이즈들이 다 다르다 그러면 다 동일한데 이거 하나만 틀리죠. 다 다르다 그러면 700픽셀의 7:5 사이즈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요. 위에 첫 번째 것도 700에 7:5, 두 번째 것도 세 번째 것도 기본 지금 다 이 사이즈로 맞춰져 있는데, 만약에 이 사이즈가 아닌 다른 사이즈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6:9 6:9로 했더니 가로로 길고 세로로 조금 더 짧게 변경이 되면서 이미지가 조금 잘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가 좀 잘리면서 세로로 길게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사이즈나 스타일을 다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변경해 줄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지를 임의적으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템플릿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이미지 공간의 개수와 스타일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는 없고요. 삭제 버튼과 휴대용 버튼이 없죠. 삭제 버튼과 추가 버튼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다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싫다 그러면
템플릿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다른 템플릿을 이용하면 되겠죠.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템플릿을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굳이 여기에서 이 템플릿에서 변경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tem플릿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전체 드래그해서 변경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링크 버튼을 활용하셔도 되고 밑에 아래 타이틀이 아닌 아래 캡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는 쓰고 여기는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 박스 자체는 삭제가 안 돼요. 그냥 내용만 지워주시는 거예요. 내용만 이렇게 지워주시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텍스트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요. 모두 지우고 모두 지우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 이러면 박스는 안 없어지지만 내용은 없어졌기 때문에 혹시 여백이 있다면 여백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줄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하나 추가하고 또 다른 걸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블록을 새로운 거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이 목차 메뉴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걸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큰 이미지들은 어떤 페이지 전체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메인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면 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회사의 어떤 연역이라든가 본인 프로필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페이지 내에 아예 하나의 페이지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미지와 박스가 있고 텍스트, 줄이 들어가고 텍스트가 아래 위에 박스 두 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인트로 페이지 메인에 활용하면 좋겠죠. 그런 용도로도 활용 가능하고요. 이런 원형 형태도 있습니다. 이런 원형 형태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미지들 다 변경을 해주고 텍스트와 그 아래 캡션 내용도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아마 선일 거예요. 이건 선이라서 색상만 변경되고 삭제나 변경은 불가능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목차 메뉴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 목차 메뉴 도구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쇼핑몰에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물론 여기서 쇼핑몰 기능은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기능만 제공이 되고 있지만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쇼핑몰과 연동도 가능하고요. 상품 홍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상품의 이미지를 넣고 링크 걸고 상품 제목과 가격이라든가 상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넣어주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목차 메뉴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 듣기 전까지 많이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도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이 갤러리인데, 자, 이 갤러리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템플릿들도 여러 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갤러리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자, 숨어 있는 기능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